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이번 순서에는요, 좀 기분 나쁘면서도 마지막 반전, 화끈한 반전을 일으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본심 드러내는 북한, 우리 민족끼리 라는 주제입니다. JSA에서 유엔사를 빼고 우리 민족끼리 하자라고 북한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남북군사 합의서에 의해서 11월 1일부터 이제 군사 합의서에 따른 이행을 그 사항들을 이제 이행하기로 했죠. 여기에서 그 JSA 즉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모든 무장을 비무장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초소를 또 봉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무장과 봉인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남과 북 그리고 유엔사 이 3자가 모여서 이 JSA 공동관리에 대한 그 공동관리기구의 구성에 대한 논의를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무장화와 초소 봉인 이런 것들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북 그 군사회담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그것과 더불어서 유엔사와 함께 이 그 판문점 즉 JSA 공동관리기구 구성에 대한 회의를 3차례 지금 현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적당한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뒤에서 말이죠. 미국이 없는 유엔사가 없는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엔사는 미국의 통제를 받으니까 미군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유엔사가 판문점 선언을 방해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유엔사 빼고 우리 민족끼리 우리 남과 북만 이 판문점 관리 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수차례 우리 대표들에게 요구를 하고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뒤통수 치는 건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것인지 앞에서는 유엔사와 더불어서 뭐 적당한 회의를 하고 뒤에서 지금 우리 대표들을 또 우리 대표에 있는 소속해 있는 그 간부들을 찾아다니면서 미국 빼자, 유엔사 빼자. 저 유엔사 미국이 미군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저 미군이 우리를 갖다가 지금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민족끼리 하자.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뒤에서 지금 공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정말 좋은 말인데요. 지금 우리 정부는 연내에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김정은을 서울에 부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종전선언. 야, 평화다. 좋죠. 평화가 오니까 좋죠. 문제는 평화가 오는 것은 좋은데 그 뒤에 숨어있는 이면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면이냐? JSA 공동관리기구 회의에서 3차례나 유엔사가 있는 곳에서는 제대로 된 말을 하다가 유엔사가 없는 곳에서 우리 남과 북만 남았을 때는 저 유엔사 빼고 우리끼리 하자. 유엔사 빼자. 쟤들 미군 아니냐. 이렇게 뒤에서 앞과 뒤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북한입니다. 자, 종전선언 이렇게 주장을 하죠. 종전선언 오면은 지금 남과 북이 총을 내려놓고 이제 평화다. 평화의 길을 열어젖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종전선언 해야죠. 그러나 여지까지의 북한의 행태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행태를 봤을 때 종전선언 그 다음 날의 상황은 눈에 불에 물을 보듯이 뻔합니다. 뭐냐? 바로 이 장면이죠. 전쟁은 끝났는데 이제 미군이 왜 있냐?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런 시위가 아마 전국 각지에서 본물처럼 일어날 것으로 저는 눈에 선합니다. 촛불 들고 나오겠죠. 촛불 혁명으로 미군을 쫓아내자.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끼리 오화둥둥 잘 살아보세 라는 시위가 아마 본물처럼 퍼져나갈 것으로 뻔하게 눈에 보입니다. 왜? 북한은 그래왔으니까요. 주한미군 철수를 하고 난 뒤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고 하겠죠. 그것은 지난 7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북한의 전략 노선입니다. 그것을 변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고 최고인민회의 결정사항도 없습니다. 김정은의 교시도 없었습니다. 참 여기까지는 참 우울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종전선언 이런 것에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면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를 정말로 군사적으로 공격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그런 확신이 서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말에 우리가 함부로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어떤 북한의 압박 그리고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이런 것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너무 앞서 나가서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이 북한과의 이 비핵화 협상이 자꾸 한국 때문에 지금 엇박자가 나는 것이죠.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은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이 급기야는 우리와 똑같이 가자. 니들 앞으로 나가지 마. 라는 경고의 어떤 그 메시지로 한미 워킹 그룹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11월 20일 날 첫 회의를 했죠. 제가 우리 이 동영상에 폼페이오의 경고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또 추가로 또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에 폼페이오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협상 창구를 닫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대로 가면 이렇게 지금 북한이 느닷없이 폼페이오와 만나는 것을 취소하고 지금 김정은이 또 북한이 미국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형국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희가 비건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김영철이 폼페이오를 안 만납니다. 이런 상황이 그대로 가면 협상 창구를 닫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미 워킹 그룹의 미국 측 수석 대표인 비건 북한 특별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대북 특별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이렇게 우리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에게 우리 측 수석대표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 협상이 무응답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기회의 창은 닫힌다. 닫히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어떻게 무서운 말이냐? 이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라는 말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당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당한 독재자가 하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이 문구가 미국으로부터 나오고 난 이후에 어마어마한 일을 당한 나라가 있습니다. 2003년 1월 28일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 열려있던 창이 닫히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 열려있던 창이 닫히고 있다. 2003년 1월 28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외교적 해결, 즉 대량 살상 무기를 제시하지 않고 미국에게 대항을 계속하려고 했던 이 후세인을 치기 위해서 마지막 외교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창이 닫히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월 28일 날 한 이후에 3월 20일 날 채 2달이 가기 전에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죠. 그리고는 얼마 후 이렇게 미국의 레인저 연대에 후세인은 도망갔다가 자기 고향 마을에서 자기 고향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교수형을 당했죠. 그게 바로 후세인입니다. 자, 이 모습이 한반도에서 펼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열려있던 창이 닫히고 있다. 똑같습니다. 2달 후
또는 몇 달 후 또는 얼마 후, 그게 얼마일지는 모릅니다. 한반도에서 이런 사진이 공개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닙니다. 시간은 미국 편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까지 2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즉 미국은 2년 동안 시간을 벌었습니다. 지난 11월 6일 날 있었던 중간선거도 미국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는 재선의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온건파였던 민주당은, 그리고 온건 언론이었던, 진보 언론이었던 뉴욕타임즈, CNN은 오히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비난을 헤쳐나가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요구대로 더 강력한 그런 대북 압박, 그 대북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간 군사적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다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03년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라고 한 이후에 58일 후에 이라크 전쟁이 발생했고 후세인은 잡혀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북한 기회의 창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빨리 결심하시고 비핵화를 위해서 핵 리스트를 내놓고 핵무기를 폐기하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오늘 데일리 디펜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